제목은 오픈소스 생태계 일원으로서의 개발자라는 제목으로 가져왔고요. 사실 이 발표는 올 2월인가? 네이버에서 했던 오픈소스 세미나에서 그때 한번 했던 발표예요. 한번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한번 더 하시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번 왔고요. 제목은 조금 난해하게 제가 제목을 잘 못 져서. 저는 오픈소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뭐 일할 때나 뭐 할 때도 항상 오픈소스는 좋아하고 사람 뽑거나 할 때도 되게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데 오픈소스라는 거에 이제 되게 많은 의미가 있죠. 제가 앞에서도 뭐 엘라스틱 같은 데도 얘기 나왔고 했는데 보통 오픈소스라고 하면 뭐 아주 크게 보면 이제 그냥 소스가 오픈된 거 그것도 오픈소스죠. 제가 소스를 이제 프라이빗하게 나만 관리하고 있지 않고 어디 공개해 놓고 있고 뭐 이런 건 아마 저장소를 사용하는 목적이 제일 크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라이센스를 걸어서 누가 사용해도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사용하든 안 하든 아니면 라이센스 안 걸어서 그냥 나만 쓰게 라이센스가 파일이 없으면 이제 카피라이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보통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하면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거 뭐 리액트, 스프링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누군가 오픈소스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가 사용하고 그 중에도 뭐 많이 사용해서 인기 있는 것들이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뭐 새로 뜨는 도구들이 있고 그렇죠. 보통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면 이제 2번을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사실 그냥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네, 제가 올 초에는 이제 백수 신세로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면접을 보고 다닐 때 누가 이제 면접에서 저한테 왜 처음 오픈소스를 시작했냐고 물었어요. 이제 제 이력서에 이제 오픈소스 관련 프로젝트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써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왜 했냐고 했는데 사실 좀 생각이 짜지 않았어요. 그 면접 자리였는데 나 언제부터 오픈소스 했지? 내가 뭐 때문에 오픈소스에 관심을 가게 됐지? 내가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데 왜 시작하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때 갔다 와서 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이제 저는 깃허브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깃허브를 이제 뒤져봤죠. 그때 깃허브를 뒤져보니까 2010년 9월에 이제 처음 가입을 했더라고요. 깃허브는 저희 히스토리가 다 나오니까 2010년에 지금 한 8년 됐죠. 처음 가입을 했고 2010년에 내가 그 깃허브 가입해서 뭐 했지? 라고 보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그냥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웹사이트 올려놓은 거랑 이제 다파일즈라는 거는 윈도우에서는 이제 그런 파일을 많이 안 쓰실 건데 이제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 있잖아요. 그게 유닉스 계열에서는 다 이제 숨긴 파일, 시스템 파일로 하니까 이제 닷.git 이그노어 같은 파일이 대표적이죠. 그런 파일들을 이제 컴퓨터 옮길 때마다 관리가 귀찮으니까 깃허브에 많이 올려놓고 쓰거든요. 이제 남의 거 참고해서 내 거 개선하기도 하고 아니면 .vim-rc 같은 파일들 그런 거 관리해서 올려놓고 이제 뭐 그때 뭐 자바도 하고 막 이럴 때니까 이제 스프링 공부하거나 뭐 자바 공부할 때 게시판 만든 거 막 그런 것들 얻다가 놔둘 데 없으니까 거기 올려놓고 이 당시에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이제 그룹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개발하고 뭐 그런 거를 대부분 했더라고요. 2010년에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깃허브를 쓴 이유는 깃허브에서 공개 저장소를 쓰면 공짜니까요. 그 프라이빗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7불인가요? 7불인가 개인이 하면 그럴 텐데 공짜니까 그냥 한 거죠. 뭐 오픈소스를 하겠다 뭐 그런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생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는데 그냥 어딘가 소스를 올려야 되고 뭐 그룹 스터디 하려면 누구랑 협업을 해야 되는데 뭐 깃을 쓴다니까 깃허브란 게 그때도 잘 나갈 때니까 깃허브에서 그냥 무료로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더 이렇게 쭉 제가 한 활동들을 보니까 제가 처음 다른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내가 만들거나 내 친구들 아는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고 처음 다른 프로젝트에 이슈를 올린 게 2011년이더라고요. 처음 가입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죠. 처음 가입하고 이거 에브리오스는 이제 오스 라이브러리, 노드.js 오스 라이브러리인데 지금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없었는데 그때 이걸로 뭐 구글 인증을 하려고 제가 삽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안 되는 것 같다고 이제 이슈를 올린 거죠. 이슈를 올리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번에 플리케도 날렸더라고요. 뭔가 오타가 있었나 봐요. 플리케가 그 같은 프로젝트죠. 에브리오스에 거기서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오타를 제가
플리케를 날리고, 이게 제가 처음 날려본 풀 리퀘스트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댓글도 없이 그냥 바로 닫아버렸어요. 관리하는 애가. 그냥 뭐 쏘리나 뭐 이미 고쳐졌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확 닫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 첫 VR이 그냥 무참히 그냥 클로즈 돼버렸죠. 설명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상처를 받았는지 2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2003년에 다시 그 다음 PR을 제가 날렸어요. 이건 Node.js. 지금 이게 아카이브 됐는데 Node.js가 이제 역사가 좀 있어서, 네. 그 다음 2013년에 와서야 이제 그 다음 PR을 제가 Node.js 날렸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오타죠. 문서를 제가 막 보다가 이거 잘못됐는데, 그래서 오타를 수정하는 PR을 날리고, 이때 처음 이제 CLA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면 좀 큰 프로젝트들은 CLA라는 걸 봤거든요. Contribution License Agreement에서 내가 기여한 게 라이센스 동의를 한다, 뭐 이런 서명을 받거든요. 그래야 그 프로젝트가 그 다음에 뭐 라이센스를 바꾸거나 뭐 딴 걸 뭐 할 수 있게 이제 양도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해보고 이제 들어갔죠. 이거는 아마 머지 됐을 거예요. 클로즈 했는데 노드는 다 그 패치해 간 다음에 리베이스로 머지하는 편이라서 이제 PR만 클로즈 되고 머지 됐을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개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개인 프로젝트를 이제 제 프로젝트를 누가 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파퓰러 컨벤션이라는 거는 깃허브에서 뭐 경진대회 할 때 했던 건데, 컨벤션 이렇게 통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토이 프로젝트였고요. 2014년에는 제가 앙귤라에 많이 막 꽂혀 있을 때라서 이제 썸머노트라는 이지윅의 플러그인 만들고, 아톰 에디터가 2013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막 나왔을 때라서 앙귤라.js 플러그인 만들고, 슬랙에서 이제 커뮤니티가 슬랙 많이 쓰니까 초대하는 거 자동화하는 거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제 프로젝트에 누가 이슈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PR을 올려주거나, 때로는 네, 이렇게 대단한 걸 수정하진 않아요. 대부분 제가 한 것처럼 외국 애들도 다 오타 수정 보내고 아니면 뭐 언어 번역, 그리고 슬랙 인바이트 오토메이션 같은 거는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쓰니까 언어 PR을 되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근데 언어 PR 오면 사실 큰 프로젝트 아니라서 저는 그냥 머지밖에 안 눌러요. 왜냐면 뭐 프랑스어 올라오면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깨지지만 않으면 넣어주면 또 몇 달 지나면 다른 애가 와서 이거 틀렸어 라고 하고 또 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냥 머지 눌러주고 뭐 그냥 그렇게 하면서 오픈소스, 제가 운영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모카라는 그 노드.js에서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코어 팀으로 이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제가 나 언제부터 오픈소스 해야지? 라는 그런 의식 없이 그냥 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오픈소스에 그냥 깊게 들어와 있다는 걸 그냥 깨달았을 뿐이죠. 나는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요즘은 예전보다 더 오픈소스를 되게 중요하게 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오픈소스 해야지 어떤 그런 게 없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미 오픈소스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다시 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 이제 보통 모던이란 말을 써요. 현대 개발에서는 이제 오픈소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픈소스가 없는 개발이란 건 이제 거의 이제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개발의 기반이 다 오픈소스가 있죠. 뭐 자바로 해도 뭐 우분투도 오픈소스고, 스프링 올려도 스프링도 오픈소스고, 거기다 통캣 띄우면 통캣도 오픈소스고, 다 오픈소스죠. 오픈소스가 없으면 이제 저는 웹사이트 하나도 띄우기가 어려운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옛날에 오픈소스 세미나 한번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세미나 몇 번 갔었는데, 이제 가면 이제 질문하는, 이게 이따가 대담도 있을 텐데 질문하는 내용이 많고 설명하는 것도 많은데, 대부분의 요런 설명을 하죠. 오픈소스에 어떻게 참여했나, 어떻게 기여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이런 방법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발표한 좋은 내용들이 있고 한데, 제가 이걸 그런 거를 이제 3자 입장에서 좀 보면서 좀 어색함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보통 일하잖아요. 여기 뭐 학생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회사에서 일하고 오픈소스 세계를 이제 딴 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기 가서 기여를 하면 좋다니까 저기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저 세계에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하고
뭐 답변하고 이런 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주로는 이제 설명하시는 분보다는 이제 질문하시는 쪽에서.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모양으로 지금 전혀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오픈소스 안에 저희가 다 들어와 있죠. 저희가 다 개발을 한다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오픈소스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부분을 할 건지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미 오픈소스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픈소스에 뭐 참여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오픈소스 생태계 속에 이미 우리가 그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훨씬 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특히 2018년에는 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하면 이제 기여를 많이 얘기하죠. 기여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여에는 되게 많은 게 있죠. 오픈소스 생태계에 살면서 기여라는 거는 보통 이제 플리캐스트 코드 하거나 아니면 커미터가 되는 게 대부분 개발자의 큰 목표 중 하나지만 제가 생각에는 이제 사용하는 것 자체도 이제 기여죠. 사용을 해야 인기가 있어지고 그래야 걔네들도 동기부여가 되고 아니면 뭐 엘라스틱처럼 회사를 만들 수도 있죠. 만약에 사용자 너무 많아지면 왜냐면 개인 시간으로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홍보 같은 것도 지금 여기는 오픈소스 세미나지만 뭐 자바 세미나도 있고 파이썬 세미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거기서 발표하는 내용이 다 거의 다 오픈소스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거 하고 뭐 글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저희는 이제 영어권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 비해서 문서가 압도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는 것도 사실 국내 다른 개발자나 오픈소스 생태계에는 되게 도움이 되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제 사용하면서 발생한 이슈나 뭐 새로운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걸 이제 적극적으로 좀 리포팅을 하거나 예, 그리고 문서화도 요즘은 중요하죠. 요즘 오픈소스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문서화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영어권이 아니긴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는 다 영어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럼 뭐 문서에 대해서 예, 코드가 하기 힘들면 이제 문서 쪽에 같은 기여 같은 방법도 있고 뭐 가장 끝에는 코드 제출해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뭐 커미터가 되거나 컨트리뷰터가 되거나 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건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하나만 없어도 사실 생태계가 문제가 생길 정도로 모든 활동이 다 중요한데 유일하게 차이 있는 거는 이제 위쪽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코드 제출하는 사람이 훨씬 적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치를 둘 뿐이지 사람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훨씬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중요한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오픈소스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오픈소스를 그러면 이게 생태계 왜 살 때 오픈소스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제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그냥 좀 더 그냥 뻔한 말처럼 하면 제가 지구에 사니까 지구 뭐 자연보호를 하거나 한국에 사니까 한국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오픈소스 생태계에 위해서 사니까 오픈소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가 맨 밑에 지탱하고 있고 그 위에 회사가 있죠. 네, 오픈소스만 있으면 안 되고 누가 나한테 월급을 줘야 되니까요. 저희 개발만 할 수 없잖아요. 월급을 줘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회사가 있고 그 위에 회사 안에서 제가 일을 하는 거죠. 그걸대로. 그럼 만약에 밑에가 무너지면 저는 이제 월급을 못 받겠죠. 왜냐면 개발 생산성이 엄청 떨어질 테니까. 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오픈소스를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제가 오픈소스를 좋아한다고 할 때 이제 뭘 좋아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생태계 분위기 자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이제 제가 다른 영역에서 일은 안 해봤지만, 다른 영역에서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자기의 작업물을 이렇게 공개해놓고, 남이 써도 되게, 그거를 쓰는 거를 권장하는 이런 공유 문화 같은 거는 참, 신기할 정도로 좋은 문화고 그게 너무 잘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데 나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오픈소스 큰 프로젝트도 보통은 개인 프로젝트나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한 게 많잖아요. 요즘은 회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오픈소스도 많은데 꽤 많은 프로젝트는 그냥 개인이 만들다가 인기를 끌면서 막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뭐 레디스 같은 것도 뭐 지금도 거의 혼자 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막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개발 문화, 아니면 어떤 해커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픈소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오픈소스가 가장 진보된 개발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개발이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은 혼자서 만들기도 하지만 그게 팀이 만드는 거잖아요. 오픈소스로 보면 거기에 있는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 전부가 한 팀이나 마찬가지라서 되게 진보된 거를 가지고 있고, 요즘도 이제 회사마다 많은 문화가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픈소스에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그런 문화, 뭐 코드 리뷰, CI, 테스트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미 정착이 되고, 그게 회사로 오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뭐 한국에 있어서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미국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한국 제가 일한 경험으로 보면 거기서는 이미 자리 잡고 당연시되고 좀 지나면 이제 우리도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 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 어떻게 일하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픈소스에서 보면서 배웠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 같은 거. 이제 다 모르잖아요, 거기는. 오픈소스는 회사는 다 알고, 뭐, 위아래 관계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거기서는 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실력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 와서 얘기하는 거 다 설명하고, 내 PR 하나 넣으려면, 아니면 내 이슈 하나 하려면, 그냥 계속 설명해야 되고, 물론 영어로 하니까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어, 그냥 내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필요 없어. 그러고 닫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천천히 안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왜 필요한지를 다 밑에다 장상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해고 설득을 해야 그게 수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이나 이제 협업들 다 이제 세계 각지의 다른 시간대에서 2000시간 리모트였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려니까 다 비동기로 협업을 해야 되고 거기다 슬랙 만들고 뭐 슬랙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하고 이제 댓글로 주변받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대단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회사에서도 다 모여있어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쟤는 저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지? 막 이런 거 있고 이제 테스트 코드 같은 것도 회사에서는 사실 우리끼리 만드니까 좀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게 누가 코드를 올리고 그거를 다 보장을 못하니까 테스트 코드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PR을 올릴 때 테스트 코드 없으면 아예 받지도 않고 테스트 코드 추가해와 뭐 문서 추가해와 이런 식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이제 올라가는 경우 많고 이제 CI 같은 거 트라비스나 요즘 서클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런 거 계속 하고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리팩토링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걸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오픈소스 개발자들한테 좀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저는 예전에는 오픈소스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예전에는 오픈소스를 되게 동경의 대상? 되게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멋지게만 보였다면 조금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되게 척박한 시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되게 고되고 되게 힘들고 막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게 돌아가지라는 생각이 들 좀 있어서 사용자 입장으로서는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 다 생태계에 있다고 했지만 더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고마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못하는 영역을 개발해 주는 사람이니까 저는 우분투를 개발할 수 없고 저는 레디스를 개발할 수 없고 뭐 저는 리액트를 개발할 수 없는데 그걸 가져다가 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그걸로 돈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건 뭐 트위터에서 하나 캡처해 본 건데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오픈소스를 구매한 제품처럼 대하지 말고 이제 자신이 속한 팀처럼 대하라 라는 말인데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이게 작년인가 바벨 컨트리뷰터 발표 자료에서 그 사람이 인용한 거 저도 가져온 건데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옛날 jQuery 갖다 쓰는데 버그 있으면 열받고 이거 뭐야 아니면 뭐 리액트 버전업 했는데 바벨 버전업 했는데 버전 깨지면 뭐 트위터에 막
궁시렁궁시렁 되고 장난 아니야 뭐 이렇게 배포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했었는데 그게 사실 이 말처럼 저는 그거를 사실 거기에 아무것도 안 했지만 마치 내가 돈 주고 산 고객처럼 약간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제품 이렇게 만들면 나 안 쓰지 니네 거 안 갖다 써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도 뭐 썸머노트 같은 이주익 같은 거 해보면 이제 좀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웹 이주게이터가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보다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용도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개발 주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딴 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꼭 와서 난 딴 거 쓰겠어. 니네 거 쓰고 있었는데 이제 안 쓸 거야 라고 쓰고 가요. 그러면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 빠지죠. 이쪽도 뭐 이걸 뭐 제가 월급 받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좀 자신이 같이 일하는 팀처럼 대한다는 말은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았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기반 위에서 하니까 내가 쓰든 안 쓰든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던 그 생태계 자체가 좀 돌아가게 할 책임을 우리가 전부 다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 돌아가고 마치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저희가 보이지 않겠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뿐이지 멈추면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보면 뭐 좋은 프로젝트 큰 것들 많지만 대부분 보면 컨트리뷰션이 엄청 필요해요. 마치 거기에 이미 다 천재들이 모여서 막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별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서 버스 팩터라는 용어가 있어요. 버스 팩터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뭐 트럭 팩터라고 모두 버스 팩터라고도 그러는데 팀원이 프로젝트를 할 때 갑자기 아침에 가다가 버스에 치여서 사고가 난 거죠.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수를 이제 버스 팩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코어를 혼자 다 만들었어요. 코어는 아무도 몰라요. 딴 사람들은 이제 뭐 인터페이스 만들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버스에 치인 거죠. 그래서 병원에 한 달 입원했어요. 그럼 코어 수정 개발이 한 달 그냥 지연이잖아요. 이제 한 명이 그냥 빠져서 지연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런 수를 이제 버스 팩터라고 하거든요. 버스 팩터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우리 팀 10명이면 우리 팀의 버스 팩터가 10명이면 5명이 버스에 치여도 일단 나머지 5명이 돌릴 수 있는 거죠. 프로젝트를 다. 이제 그런 용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프로젝트의 버스 팩터를 좀 봤어요. 이건 바벨은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자바스크립트의 생태계를 완전히 지탱하고 있는 것 중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리액트든 뷰든 상관없이 이걸 보면 1번 한 사람이 이제 키튼스가 이제 처음 바벨 만든 사람이고 저 이번에 있는 헨리주가 지금 리드 메인테이너죠. 리드 메인테이너인데 이걸 보시면 이제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1번은 이제 그만뒀어요. 5.0인가 6.0 할 때 애들이 하도 비난해서 열받아서 때려쳐서 쟤는 멈췄어요. 프로젝트 멈추고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바벨이 완전 거의 멈춰 있다가 헨리주가 등장해서 다시 살려낸 거거든요. 지금의 바벨이.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6명 이렇게 있는데 지금 6번에 있는 친구도 15년 뒤에는 거의 커밋이 없고 지금 한 4명 정도가 겨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있는 애 헨리주가 이제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뭐 4명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바벨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면 사실 적은 수죠. 얘네가 갑자기 프로젝트가 바빠질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아플 수도 있고 결혼을 하거나 뭐 애를 낳을 수도 있죠, 갑자기. 그렇잖아요? 사실 뭐 육아를 하면 한 1년 정도는 거의 못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바벨이 멈추는 거죠. 바벨이 멈추면 지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쓰는 모든 트랜스파일러는 다 멈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고 이거 바벨도 하나 글 찾아보시면 6.0 때인가? 걔도 한 명 물러나면서 쓴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커뉴스에 그런 걸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뭐 너무 안 좋다. 바벨은 너무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별로다. 막 이렇게 뭐 그런 걸 올라오고 막 해커뉴스에 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쓰지 마라. 너무 짜증난다. 뭐 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물러날 건데
니네가 말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막 그런 식의 글을 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야? 바벨이 망하는 거야? 뭐 막 그런 길게 쓴 게 있는데 그 글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이건 웹팩이에요. 웹팩을 보면 제가 보기엔 웹팩은 훨씬 상황이 심각하죠. 일본에 있는 소크라라는 친구가 그냥 거의 혼자 다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프 딱 보셔도 뒤에서 보시면 보일 텐데 그냥 소크라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죠. 소크라가 나 이제 바벨 지겨워. 그러면 아마 저는 웹팩도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웹 번들러는 다 웹팩으로 하고 있지만 웹팩도 이제 거의 이 정도면 버스 팩터 1이죠. 1인 상태고 웹팩이 버스 팩터가 1이라는 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그렇고 익스프레스 같은 거 제가 노드를 한 자바스크립트를 하니까 자바스크립트 쪽 프로젝트 많이 나오는데 노드.js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는 이제 노드.js의 이제 킬러 웹 프레임워크죠. 노드 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그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노드 파운데이션에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 TJ가 이제 처음 만든 사람이고 2014년쯤까지 하고 멈추고 지금 더그 윌슨이 지금 리드 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지금 2위가 커밋이 900개인데 3위가 65개잖아요. 네, 이거 보면 이제 더그 윌슨이 혼자 다 익스프레스를 다 만들고 지금의 노드의 킬러 웹 어플리케이션이지만 그 노드 생태계 웹 프레임워크가 전부 더그 윌슨한테 의존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죠. 더그 윌슨 그런 걸 보면 여기도 버스 팩터가 1이라서 되게 빡빡한 상황. 네, 위태위태. 저는 이런 걸 좀 보면서 되게 위태위태하게 보였어요.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너무 위태위태. 약간 쟤를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저거 갖다 써야 되니까. 제가 마음 상해서 안 해. 그러면 이제 하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좀 상황이 다르죠. 좀 낫죠. 왜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이제 상장까지 한 피보탈이라는 골출한 회사가 뒤에 버티고 있어서 유게 밀러는 진짜 거의 10년 동안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여기는 그래도 버스 팩터가 많죠. 회사가 하니까 한 6위까지 와도 커밋 한 400개 되고 계속 활동을 하고 당연하겠죠. 얘는 아마 월급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걸 하니까. 그래서 피보탈은 훨씬 괜찮아 보이지만 막상 이제 50이 같은 스프링이거든요. 51위만 가도 커밋 3개밖에 안 돼요. 커밋 3개밖에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제가 물론 피보탈이 회사가 운영하고 이제 너무 큰 프로젝트라서 커밋을 하나 넣기가 힘들긴 하지만 PR을 커밋 4개만 넣으면 스프링 커밋도 50위 안에 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커밋 4개만 넣으면 스프링 커밋도 탑 50위 안에 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 거죠. 스프링의 역사와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되게 소수만으로 운영되고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중간 얘기한 대로 메인테이너 프로젝트를 비난하는 거는 사실 생태계 전체적인 면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싫을 수 있죠. 언제가 예를 들어 웹팩이 싫어요. 그러면 웹팩보다 파셀이 좋으면 사실은 웹팩은 너무 별로야 막 이렇게 하고 좀 상처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웹팩은 이런 점이 좀 별로고 비교를 하고 이런 좀 생산적인 글을 쓴 똑같은 얘기라도 그렇게 하면 사실 웹팩 생태계도 보고 할 수 있죠. 저희 최근에도 이제 제가 모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저희 그러니까 메인테이너 중 한 명이 이제 제스트 관련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카는 좀 오래된 제가 느끼기엔 좀 전통 강자고 제스트는 페북이 밀어붙이면서 이제 최근에 리액트를 중심으로 막 치고 올라와서 아마 인기도는 최근에는 제스트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스트가 속도도 빠르고 기능이 여러 가지 있어요. 스냅샷 되고 디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기능을 우리도 넣는 게 어떠냐라는 이렇게 글을 쭉 썼는데 영어가 너무 길어서 제가 참여는 못하고 관람만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모카 리드하는 친구도 웹팩과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야. 우리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그 제스트 리드하는 애도 여기 저희 이슈에 와서 우리 이런 글 너무 슬프다. 우리가 마치 누가 이겨야 될 프레임워크인 것처럼 제스트가 모카를 이기고 모카가 제스트를 이기려고 하는 사이처럼 얘기하는 거는 하고 우리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리 전체의 목표지, 우리 서로는 뭐 막 그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제가 영어라서 완전히 맥락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훨씬 생태계를 좋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나. 근데 이제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냥 워낙 그냥 너무 잘 돌아가고 릴리즈 계속 잘 나오고 한 1년쯤 릴리즈 안 돼요. 얘네 뭐 안 되나? 뭐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낼 때는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저도 그런 적 많은데 생산적인 방향을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메인테이너들이 화나거나 삐지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메인테이너를 보면 생각 이상으로 바빠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관심 있고 좋아하는 프로젝트 하나를 워치를 딱 걸어보세요. 그럼 하루에 노티가 내 깃허브에 몇 개나 쌓이는지. 진짜 많이 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온 날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워치하는 거냐 하루 동안 한 24시간 읽지 않고 그냥 놔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노드 같은 거 봐도 120개인 거죠. 120개면 읽어보지 않고 클릭만 해서 링크만 열어봐도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하루에 매일 120개만 와도 거의 업무 마비일 텐데, 이런 게 매일 달리는 거죠. 매일 달리면 저도 모카 같은 거는 보는데, 오면 눌러서 들어가 보고 별거 아니네.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이슈에 달려서 들어가서 가서 same problem 이렇게 써있고 그럼 닫고 나오고 나도 그래. 아니 이거 언제 고쳐줘? 뭐 any update? 막 이렇게 써놓고 그런 거 하면, 그런 것도 어쨌든 다 눌러보고 들어가 봐야 되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가고, 컨테이너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나 읽는 거 포기했어. 안 봐. 막 그런 거. 근데 올린 입장으로선 내 거 안 고쳐주지? 왜 답변 안 달리지? 맨날 그러잖아요. 사실 내가 중요한 보고 있으면 저도 옛날 거 올리면 매일 들어가 보죠. 댓글 달렸나? 왜 안 처리 안 되죠? 그러고 한 3일 기다려보다가 없으면 다시 소환하고 불러보고. 근데 소환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이쪽에선 메인테너들은 너무 이슈가 많아서 어차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볼 수 있지 않아서 이쪽이 그쪽 시간을 줄여주게 해야 되는 거죠. 이슈 올릴 때도 다 예제 만들고 독립해서 만들고, 제가 그게 귀찮아서 제 코드 그냥 쭉 복사해서 딱 올리면 어차피 그쪽에서는 재현이 안 되니까 수정을 못 해주거든요. 이쪽에서 그냥 딱 돌리면 할 수 있게 다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설명해주고, 아니면 시간 가능하면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 코드 같은 거까지 잡아서 주면 딱 금방 파악하고 내가 처리할 수 있죠.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쪽 시간을 줄여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이제 비난보다 피드백을 스스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얘기드린 대로 이슈를 할 때는 이제 어떤 MCEV라고 하는데 미니멈 스택 오버플로가 하면 있어요. 재현 가능한 완전한 가장 작은 예제를 만들어 제공해라. 그건 이제 질문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이슈 리포팅 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제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줘야, 어제 제 목표는 제가 말한 리포팅이나 코드가 들어가는 거니까, 액셉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을 이제 저희들이 더 줄여줘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슈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어차피 의미 없어요. 이런 거 해도 거의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하면 기분만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걸 올린다고 굳이 더 빨리 처리해 주거나 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재촉을 하는 것보다는 안 처리해 주면 제가 계속 오히려 이쪽에서 실마리를 찾아서 올려주는 게 훨씬 더 빨리 처리되는데 도움이 되죠. 기다리다가 언제 돼 이런 것보다는 내가 수정도 해보고 예상되는 문제도 찾아보고 디버깅도 해보고 해서 올리면 훨씬 메인테너들이 빨리 더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꼭 메인테너들만 이슈를 처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게 그냥 그 깃허브 같은 것도 플리케랑 이슈가 다 게시판이거든요. 게시판이라서 그걸 그냥 게시판을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 내가 답변 달 수 있는 건 내가 답변 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슈를 닫거나 이럴 권한은 레이블을 달고 이런 권한은 없지만, 질문 왔는데 내가 아는 문제나 아니면 쉬운 문제 같으면 대신 답변 달아주고, 아니면 나는 내 생각 말하고,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플리케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태계를 돕는데 좀 후원하기라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인력이 투입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오픈 컬렉티브 같은 사이트가 제일 유명하고 많이 쓰고요.
이렇게 가시면 이제 프로젝트, 기여할 프로젝트를 볼 수 있어요. 웹팩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얼마죠? 30만 불? 30만 불이니까 한 3억 되네? 30만 불 3억 맞나? 네, 3억쯤 되죠.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3억이면 얼마 안 되죠. 3억이면 안 되고, 여기 바벨 같은 거는 저렇게 하면 11만이니까 한 1억 2천쯤 되는 거잖아요. 1억 2천이면 사실 샌프란시스코 기준으로 하면 한 명 채용하기도 힘든 금액이 이제 모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결국 바벨 같은 것도 지금 리드 개발자가 풀타임으로 놀고 있거든요. 놀면서 바벨만 하거든요. 회사 다니다가 어도비 다니다가 때려치고 기부로만 받아 먹고 살면서 바벨을 하는 어쩌면 개인적인 실험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바벨 프로젝트는 잘 돌아가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그 친구가 먹고 살게 돈을 약간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내역도 나와요.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의 비용이기 때문에 뭐 메인테이너들이 뭐 미팅 가는 거 그리고 예, 바벨 회의 같은 거 이렇게 가고, 여기 TC39 가는데 리프트 탄 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예, 미팅 갈 때 그런 비용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기여도 하는데 결국 뭘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동하거나 이러려면. 근데 그 비용도 개인 돈으로 내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생각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이런 부분, 이런 사이트들이 더 활성화되면, 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픈소스 하면서 또 생계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크게 무리 없는 선이 저한테는 10,000원 정도라서 한 2불 정도씩 해서 5개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좀 안 쓰는 프로젝트는 또 빼고 몇 달에 한 번씩, 또 관심 있는 프로젝트는 좀 올해 좀 이번 달에 많이 쓴 것 같은 거는 다시 기부하고 해서 그냥 5개 정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기부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